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얼마 전에 충분한 양의 물과 소금이 공급되면 우리 뇌는 원래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내용의 책을 소개해 드렸었죠. 그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느냐, 하루에 얼만큼의 소금을 먹어야 하느냐 등을 댓글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답해 드릴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주제로 하는 책들을 몇 권 읽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가장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김은숙 장진기의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입니다. 두 저자는 부부이자 동료로 서울대 졸업 후 20년 동안 건강자립 멘토 및 자연섭생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매일 먹고는 있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소금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저염식, 무염식이 건강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소금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다는 점 외에도 무조건 소금만 먹으면 다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몇 그램의 소금을 매일 꼭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소금이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플라세보와 반대되는 부정적 효과를 노세보 효과라고 하죠. 노세보 효과는 몸에 해로울 거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데요. 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 음식을 먹다가 좀 짜다는 생각이 들면 몸에 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소금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맛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는 소금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 피와 땀, 눈물의 짠맛.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이다. 생리식염 용액에서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정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 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의 정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 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고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 황금에 비견되며 월급으로 대신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지막지한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이다.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멀리해야만 하고 심각한 중독을 부른다는 오해까지 사고 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계와 학계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소금 제한, 저염식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이 내세운 기준을 근거로 삼아 저염식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케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한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일갈했다.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 제임스 디니 콜란토니오도 더 솔트 픽스에서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수환 전북의대 교수는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되는 연구가 단기간의 소규모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며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 연구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떤 물질이든 그것만 단독으로 떼놓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맥락을 알아야 본질이 보인다. 사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지 않는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는다. 채소 비중이 여전히 높은 한국인의 경우 칼륨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다. 삼겹살을 먹을 때도 상추쌈에다 파절임을 같이 먹고 밥을 꼭 먹으며 김치는 기본으로 챙긴다. 나트륨 폭탄이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더기인 김치, 두부, 호박, 국물을 낸 다시마, 멸치 등 따져보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국물 형태로 물과 함께 먹다 보니 나트륨 양이 많다고 해도 물에 희석되어 염분 농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나트륨 섭취 기준 2g과 한국인 섭취량 4g을 단순 비교하면 2배나 많아서 과다하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다양한 음식의 조합이 주는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오로지 나트륨 양만을 추정해 절대량인 것처럼 통계를 낸 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아주 정밀하게 그룹별 소금 섭취량의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는다. 그 소금, 누가 먹느냐이다. 이는 소금과 관련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빠져있는 핵심 질문이다.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니다. 그 소금과 만날 몸,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칼로리, 지방, 칼슘 어느 한 가지도 표준 권장량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장량의 기준을 더 올리느냐 내리느냐 논란이 분분하지만 생명 입장에서 보면 의미 없는 논쟁이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상태를 정량화시켜 놓고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 또는 표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똑같은 사양의 동일한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료나 전력 공급이 달라진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을 돌리는지에 따라 전력 소모가 다르다. 한 번 충전에 며칠을 쓰기도 하고 하루를 못 넘기고 수시로 충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물며 생명체인 인간은 그런 기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5g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소금 한 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 있다.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커피를 예로 든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커피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면에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고 쌩쌩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커피가 좋은 것일까? 커피의 하루 권장량은 몇 잔이 적당할까? 평균을 계산해 3.5잔이라고 한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 벌렁거리는 사람에게는 과하고 6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양이다. 평균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커피는 기호식품이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소금은 좀 다른 차원이다.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해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단맛으로 짠맛을 대체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기만 하는 조미료가 아니다. 안 좋은 냄새를 눌러주고 기름기를 빼내고 조직을 탱글거리게 하고 연하게도 해준다. 맛과 풍미, 식감을 바꿔놓는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애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숨쉬며 생존만 한다면 가능한 양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하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상당하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 2-3잔 이상을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치 않은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 속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짠맛, 짜는 힘, 짜내는 기운.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중금속, 요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짜는 힘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위벽의 수축작용, 장기의 연동운동, 생식기의 운동, 근육의 움직임, 세포와 혈장의 물질 교환에 모두 짜는 힘이 필요하다. 새 물이 끊임없이 솟아 낡은 것을 밀어내며 강물이 흐르듯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워지게 하는 힘, 이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음양이 만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자궁 속의 양수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10달 동안 태아를 자라게 하는 힘이다.
자궁을 수축시켜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힘이다.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생을 살게 해주는 힘이다. 짠맛은 짜는 힘, 새로운 판을 다시 짜는 기운으로 낡은 것을 짜서 밖으로 내보내야 새로운 판과 흐름을 짤 수가 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가면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의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분자 입장에서 보면 3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세포의 관점으로 보면 1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재료인 음식에도 소금이 꼭 필요하다. 그대로 두면 썩어버릴 생선을 염장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그냥 두면 얼어서 먹지 못하게 될 무와 배추를 염장해 김치와 짠지, 동치미로 만들어 추운 겨울을 난다. 돼지 뒷다리를 염장해 하몽을 만들고 우유를 발효시켜 치즈를 만든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단백질인 콩과 바다의 소금이 만나면 된장과 간장이 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모든 음식의 맛과 향, 빛깔을 살려준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맑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소금이 없으면 신경을 통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근육의 수축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금이 부족하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머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굳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뻣뻣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소금 기운이 적당해야 육체와 정신이 맑아지고 그 사람 본래의 진면목이 살아난다.
우리에게는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건강정보 통계와 수치, 학설과 이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때로는 건강정보가 오히려 병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개인이나 그 사회만의 음식 문화, 삶의 방식, 맥락과 관계성을 무시한 분석은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오늘 아이에게 무슨 반찬을 해줄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는 일상에 살아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이상 써왔던 말과 몸에서 비롯된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일상적으로 써왔던 살림살이와 관련된 말,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을 살피면서 터득해온 지혜의 언어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몸에서 비롯된 말, 몸에서 몸으로 전해져온 언어는 생생하다. 몇 그램, 몇 센티미터처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적당히, 한 줌, 한 꼬집은 직관적인 감이 살아있는 말이다. 닝닝하다, 슴슴하다, 삼삼하다, 간간하다, 간이 딱 맞다, 짭조름하다, 짭짤하다, 소태 같다 등 짠맛 하나에도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이 넘쳐난다. 삼삼한 것과 간간한 것, 짭조름한 것과 짭짤한 것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것이 화학용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즉, 그 사이 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양을 찾으면 된다. 소금 섭취는 생존의 필수일 뿐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학자, 의사, 영양사가 표준 섭취량을 정해줄 일이 아니다. 통계 속 남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맛있게 먹어야 몸에도 좋다. 그러므로 입맛을 살리고 감각을 깨워 살맛 나게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몸속을 흐르는 소금 바다는 온몸을 돌고 돌아 양분을 나르고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낸다. 쓰고 난 찌꺼기를 닦아내고 걸러내어 깨끗하게 되돌려 놓고 필요 없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며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제대로만 알면 우리는 소금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소금에 대한 오해를 푼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소금의 은혜라고 할 만한 온갖 장점을 경험하게 되면 굳었던 몸과 마음이 함께 풀리면서 많은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음식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건강에 대한 염려, 불안과 의심, 죄책감에서 벗어나 식사가 즐거워진다. 결국 맛도 살고 몸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체질과 기질상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음식의 간을 짭짤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소금기를 채울 수 없어 소금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관절염처럼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 몸에 종양 같은 덩어리가 있는 사람, 체질적 기질적으로 잘 굳고 뭉치는 사람, 몸이 냉하고 열이 잘 뜨는 사람,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많은 사람, 커피나 에너지 음료, 처방약 복용 등 카페인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식사 외에 별도로 깨끗한 소금과 물이 필요하다. 또 체질적으로 심장 기운은 강한 반면 신장 기운이 약해 물을 채워도 저수지의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사람도 식사 외에 소금을 별도로 먹어주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려면 불가피하게 과식할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물을 많이 먹게 되어 몸이 붓고 순환이 더딜 수밖에 없다. 염분을 섭취하려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염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사람은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일정 기간 소금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힘이 약해져 있다. 미세하게 분해하여 흡수하고 대사활동에서 생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면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소금이 필요하다.
음식 외에 따로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 고온에서 불순물을 뺀 육룡소금이나 질 좋은 죽염,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이 좋다. 이들 소금은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빠르다. 먹는 양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 체질이나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도 고려해야 한다. 소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 하루 15에서 20g 또는 그 이상이 먹히기도 한다. 생수나 증류수 등 물과 함께 먹어도 괜찮고 보리차, 감잎차, 우엉차 등 차와 함께 먹어도 좋다. 오렌지 주스나 매실즙, 요구르트 등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과 함께 먹으면 먹기에 편하고 나트륨이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호에 따라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먹어도 좋다. 소금물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경우 부드러운 음식에 발효가 잘 된 조선간장이나 깨끗한 육룡소금을 넣어 먹을 수도 있다. 수술 이후 체력이 떨어졌거나 후유증으로 식사하기 힘든 사람은 간장차나 된장차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다. 짜게 먹으면 살찐다? 짜게 먹으면 살찐다. 다이어트 하려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염분이 들어가면 수분량이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소금을 끊으면 수분 섭취가 안 되어 일단 몸무게가 줄어든다. 순식간에 몇 킬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다.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해야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수분 조절이다. 몸의 수분을 빼버리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다. 수분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연예인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가 있는데 순식간에 빠진 것은 살이 아니라 수분이다. 다시 식사를 하면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며칠 만에 2, 3kg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아니라 몸에 수분이 들고 나는 것이다. 뼈나 근육의 무게는 며칠 만에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없다. 그런데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염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체액의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등으로 물기를 빼낸다. 수분이 빠져 체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 피부 탄력이 사라지면 사람은 순식간에 늙어 보인다.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한 복싱 선수는 피부가 마른 귤껍질처럼 되기도 한다. 모 연예인은 저염식 다이어트를 했다가 얼굴 피부가 축축 늘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 촌농 얼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피부를 위해 수분크림이나 수분젤을 바르는 등 보습을 중요시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염이나 무염식을 해버리면 피부 노화가 금방 찾아온다. 겉에서 아무리 수분 관리를 잘해줘도 몸속에 수분 공급이 안 되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피부뿐 아니라 어지럼증, 탈수, 무기력, 두통 등 건강에도 적신호가 커진다. 체중을 줄이려다가 더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된다. 간혹 저염식으로 건강하게 살을 뺐다는 연예인들 가운데 성공한 예가 있는데 식단을 보면 저염식이 아니다. 문어, 다시마, 김, 미역, 톳 등으로 씹는 욕구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모두 바다에서 온 짭짤한 맛, 소금기가 있는 것들이다. 소금 간을 따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음식 자체로 염분을 섭취하고 있었던 셈이다.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잘 먹어야 한다. 정말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입맛은 몸맛이다. 짭짤한 것이 당기는데 엉뚱하게 염분 제한을 한다면 결국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필요한 것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만족하고 먹기를 그만둔다. 평소 소금기가 충분하면 고기나 라면이 당기지 않고 야식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단기간에 살을 빼서 시합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염분을 꼭 섭취해야 한다.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어야 소식이 가능하고 힘도 빠지지 않는다. 수분이 충분한 탄력적인 몸과 피부를 유지하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해진다. 소금이 들어가면 짜내는 성질 때문에 실제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연스레 소식을 하게 되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저염 소금이 건강에 좋다? 짠맛은 그대로이지만 나트륨을 줄였다는 소위 건강소금이라는 것이 있다. 성분을 들여다보면 염화 나트륨을 줄이고 염화 칼륨을 첨가한 것인데 칼륨 과잉은 나트륨보다 더 위험하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 혈압을 높이고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고혈압 환자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칼륨이 지나치면 근육마비나 가슴 통증, 부정맥,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고 고칼륨 혈증이 심할 경우 심장 정지까지 올 수 있다. 실제로 염화칼륨은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저나트륨 소금의 제품 부작용에 대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식약처에서도 건강상 부작용을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넣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염화칼륨 소금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쓴맛이 나서 음식에 넣었을 때 맛이 없다. 소금 속 나트륨만 떼어내는 단편적 접근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실 어떤 물질이든 약성과 독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그것 하나만 떼어내서 분석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된다. 소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소금, 염화 나트륨이 필요하다. 소금의 역할을 무시한 채 소금을 대체하는 다른 물질을 넣으려고 해선 안 된다. 염소와 나트륨이 함께 있는 염화 나트륨일 때만 가능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소금은 소화액과 전해질의 주 원료이고 세포와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나트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적게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생존에 필수인 소금을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만큼 채우기 위해서 결국 다른 것으로 과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 시중에 나와 있는 소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자연이나 청정을 내세우며 천연염을 강조하는 소금도 있고 특정 식품이나 추출물을 첨가한 기능성 소금도 있다. 모두 짠맛이 나지만 먹어보면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고 실제 용도와 효과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소금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단맛이나 신맛이 아니라 짠맛 때문이다. 재료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짠맛이 필요해서다. 소금은 가공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천일염, 정제염, 암염, 육룡소금, 죽염 등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이다. 인류는 오랜 시간 자연 환경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취해왔다. 호수염 암염으로 소금을 취하기도 하고 호주나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처럼 대규모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얻기도 한다. 기후나 음식 문화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어떤 소금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지역 특유의 풍토에 따라 만들어진 밀양의 입자는 서로 다른 빛깔과 맛을 만들어낸다. 또한 입자의 굵기에 따라 재료에 침투되고 반응하는 정도가 제각각이고 사용했을 때 음식의 풍미도 달라진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은 다양한 소금을 구비해놓고 용도에 맞게 선택해 쓴다. 음식에 넣는 소금 외에 건강을 위해 따로 소금을 먹는다면 좀 더 세심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소금과 물은 깨끗할수록 좋다. 미네랄이 많다거나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는 소금보다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하고 순수한 소금이 좋다. 건강한 사람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건강이 깨진 사람은 흡수력이 약해 소금의 종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소금을 먹으면 소금 외의 것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먹히고 흡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체질이나 기질,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소금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간담이 약해 몸이 굳어 있거나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냉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은 소금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선후를 잘 살펴 먹어야 한다. 내 몸을 바꾸는 소금 디톡스 2주 프로그램. 염증 제로 소금차 레시피. 독소를 짜내고 몸의 균형 찾기. 1단계 준비 운동. 소금과 친해지기, 미각 살리기,
내 몸이 원하는 간 찾기. 깨끗한 소금을 구해 작은 통에 넣어 휴대하고 다니며 소금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인다.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생각날 때마다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약간의 소금을 더한 것뿐인데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1. 식사할 때 입맛대로 간해서 먹기. 국, 반찬이 싱거우면 간을 더해 먹는다. 음식의 맛이 살아나며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해진다. 2. 과일 등과 함께 먹기. 딸기, 수박, 키위, 바나나 등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찍어 먹는다. 과일 주스나 해독 주스를 만들 때도 소금을 넣는다. 단맛이 살아나 과일의 맛이 좋아진다. 쿠키, 초콜릿 등 달달한 간식에 소금을 곁들이면 풍미가 더해지고 먹고 나서도 부담이 없다. 3. 소금 커피 마시기.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덜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난다. 죽염을 넣으면 특유의 풍미가 더해져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4. 소금으로 양치하기. 칫솔을 소금물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주고 소금물로 가글을 해준다. 5. 피곤하고 나른할 때 입이 텁텁할 때 먹기.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녹여 먹는다. 2단계 실천. 소금차 레시피로 내 몸의 염도 조절하기. 3일에서 7일 정도 소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간다. 우선 몸속 염도를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자. 부족한 염분과 수분 보충은 소금차를 추천한다. 전해질 농도를 맞추고 우리 몸의 염도인 0.9%에 가까운 1에서 1.2% 정도면 잘 넘어간다. 물 300ml에는 3g 분량인 1티스푼, 500ml에는 6g 분량인 2티스푼 정도가 적당한데 먹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다. 이때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육룡소금, 질 좋은 죽염, 5년 이상 간수를 뺀 깨끗한 천일염 등 불순물이 없는 소금을 사용한다. 1. 오후 서너 시경 따뜻한 차나 물에 소금 간간하게 타서 마시기. 보온병이나 머그컵에 따뜻한 물 또는 차를 넣고 소금을 녹여 마시면 일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몸에 촉촉함을 더해준다. 탈수를 막고 전해질 보충으로 생기를 충전한다. 더 큰 효과를 위해 햇빛 있는 시간에 10분 이상 걸어준다. 2. 저녁이나 밤에 한 번 더 마시기.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빼내고 몸 구석구석을 정화시킨다. 야식의 유혹이 심할 때는 소금기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이므로 양이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3단계 응용. 염증에 강한 몸 만들기. 건조하고 탁했던 일상에 윤기와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제 염증에 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 소금량을 늘려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마신다. 500ml 물병이나 보온병에 보리차 또는 생수를 넣고 5에서 6g의 소금을 녹인다. 가지고 다니다가 오후에 목이 마를 때 마신다. 하루에 2병 정도 마셔준다. 소금을 털어놓고 주스나 물로 삼키는 방법도 괜찮다. 하루에 2번에서 시작해 필요에 따라 3번에서 4번으로 늘려나간다. 물 섭취는 목이 마를 때마다 충분히 해준다. 몸 전체의 세포가 살아나고 조화롭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와 함께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은숙 장진기의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건강 관련 서적을 소개하다 보면 누구는 라면만 먹어도 건강하던데 같은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타고난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맞는 완벽한 정답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